그래서 그 보다 더 추상적이고 더 난해한 해피데이스를 읽어보면 고도를 기다리며가 상당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즐거운 그런 희비극이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막자리 희비극이라는 부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케트의 이런 드라마를 읽으면은 과연 이것 이후에 우리가 어떤 또 이런 놀라운 혁신적인 그런 드라마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는 희곡 수업을 처음 시도를 해봐가지고 야심에 한국 희곡을 조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마침 그 민음사에서 그 편집이 잘 된 책이 2권짜리 있어가지고 이제 샀었고 거기서 이제 일부 대표작들을 쭉 읽고 이제 여러분과 간단하게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워낙에 막 상황이 그랬으니까 막 일제시대에 그다음 너무 못 살았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심파고 비극이고 시대극이고 사회극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름으로 제가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아무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 조금 빼고 다시 반대로 좀 와가지고 백헤트 이후에 어떤 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동시대인데 페터 한트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적절한 것이 시성이 있는 것이 작년에 노벨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제가 원고를 준비할 겸 해가지고 그 말로만 듣던 관객모독을 읽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업이 끝나고라도 방학 때라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특히 그 극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넘겨보실 만한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관객 모독 치시면 유튜브 가서 그러면 그 우리나라 배우들이 그 극단에서 올린 연극이 있는데 그것도 뭐 꽤 평이 좋더라고요.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때요? 제가 예쁜가요? 만일래. 네. 자, 요것이 그 1965년에 쓰였고 1966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근데 페트 한트케란 작가는 42년생이거든요. 지금 물론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23, 4세 때 사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유명세를 이제 얻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설을 같이 썼나 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데 자기는 소설이 조금 더 자신이 있고 평도 그랬고 이거는 뭐 거의 X다. 이거는 공연도 뭐도 뭐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게 이제 확 떠버린 거죠. 베케트 그 고도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격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에 배우 4명이 나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등장인물이 어떻게 소개가 됐었죠? 등장인물 소개가 설마 아예 없네요.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등장인물 소개가 없네요. 지금 막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호라. 등장인물 소개가 없는 드라마를 저희가 읽었네요. 바로 이제 그냥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를 저희가 네, 책으로 네,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는데 배우가 4명으로 나오는데 이 배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즉 성별, 나이, 생김새, 옷차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근데 통상 이제 햄릿 뭐 이러면 몇 세, 덴마크의 왕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오델로 뭐 하면은 뭐 무어인의 뭐에 이렇게 뭐 데스데모나 뭐 금발의 뭐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관계를 얘기를 하든가 오피리어 이런 뭐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가든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우 4명만 딱 던져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배우를 위한 규칙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또 상당히 길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가톨릭 성당에서 신부와 신자들이 번갈아 올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축구장에서 외쳐대는 응원 소리와 야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데모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 더 난해해집니다. 최초의 비틀스 영화에서 링고스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 후 드럼 앞에 앉아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미소를 자세히 관찰할 것. 서부에서 온 사나이라는 영화에서 게리 쿠퍼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할 것. 이렇게. 근데 이제 문화 코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75년생인데요. 비틀즈라든지 링고스타는 비틀즈 이거 때리는 얼굴 굉장히 작은 이제 그 비틀즈 멤버인데 드러머인데요. 이렇다든지 뭐 게리 쿠퍼는 한 시절을 풍미한 미국의 배우들 서부극에 많이 나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 코드가 이제 좀 맞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제 드라마하고는 희곡하고는 너무 이제 다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 4명들이 어떤 식으로 무대에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식으로 이제 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단어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동작에 따라 움직인다. 말하는 순서는 자유롭다. 모두가 대략 같은 분량으로 대단히 열심히 말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출가의 역량이 발휘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고전극이라도 예를 들자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라도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저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체육 같은 경우에도 작가는 희극으로 연출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본토에서 연출한 걸 봐도 심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남산에서 봤는데 거기서 또 본 공연은 굉장히 또 희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출의 중요성을 정말 이제 실감하게 되고 희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미텍스트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 영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거에다 시나리오까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또 이렇게 긴 희곡은 제가 정말 너무 처음 봐요. 등장인물도 배우밖에 안 되고 4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한 인물이 아니라 배운 거잖아요. 근데 설명도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연극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첫 대사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여기서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본 적 없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관객을 모독하는 연극이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이건 이제 되게 관객을 존중하는 연극이고 관객이 연극의 주체가 되는 연극이고 관객이 없으면은 이 연극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극인 걸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연기도 없다, 행동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오로지 언어다. 이것은 언어극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하면서 관객을 향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막 하고 그 말들이 어느 순간에 반말로 바뀌고 반말로 바뀌었다가 그게 이제 욕설로 바뀝니다. 근데 상당히 수준 높은 욕, 그러니까 철학적인 욕설, 형이상학적인 욕설,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욕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그 언어 철학 여러분 비트겐슈타인 아시죠? 그죠? 철강 재벌의 이제 그 아들이었는데요. 뭐 소시르 언어학자 소시르 구조주의 언어학의 적인 소시르라든지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언어 철학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 23세에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나이 이제 한창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를 한껏 뽐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용감할 수 있고 겁 없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욕을 합니다. 한 소절 읽어드리면 암 환자들아, 결핵 환자들아, 멍청한 귀족들아, 썩은 자본 계급들아, 교양 있다는 계급들아, 우리 시대를 사는 속물들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는 작자들아, 종말이나 와야 성인이 될 자들아, 이런 식으로 욕설은 욕설인데 대단히 지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욕설을 쭉 한 다음에 갑자기 높임말로 돌아서서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동포들이여,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또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막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은 선 자세로 관객을 바라보고 스피커를 통해서 박수갈채 이런 거 커튼콜 비슷하게 이렇게 막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객이 나갈 때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막이 내려온다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이제 딱 맞는 그런 이제 극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동시에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또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우리가 베케트 수업이니까 그 프랑스 브랜드 중에 여러분 아페세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디자이너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이름을 묻자 무슨 디자이너를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이제 그거 말고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그 제일 멋쟁이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인터뷰 보고 베케트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정작 베케트 자신은 이제 그런 식의 뭐라 그러죠, 그 쇼맨십 같은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되게 은둔형으로 이렇게 살았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베케트가. 이제 그때도 인터뷰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시상식도 나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작품 세계가 독특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자기만족 같은 거, 조용한 유머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